월요일 2020년 9월 28일 정부가 대서양의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동해안으로 군대를 보내다 늑대인간 대표가 위생부에 더 많은 진정제를 개방할 것을 호소하다 실라크 마을의 의사가 아동 복제 실험을 한 혐의로 체포되다. 자, 오늘도 단단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정말로 괜찮겠어? 물론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말이야. 이야기를 바꿀 수 있으면 틀림없으니까. 변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것 같아. 하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매력적이게 접근하도록 노력해봐. 나도 알아. 갈라씨. 좋은 저녁이세, 모두들. 어서오세요, 갈라 선생님. 내가 좋은 시간을 방해했나 보군. 둘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터 녀석이 제게 피드백을 주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참 무거운 토론 주제처럼 들리는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앉아서 쉬려고 하던 참이. 내 등장이 소중한 집필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은 피터, 자네를 잠시 방해해야겠. 그러시지요.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어디 보자. 이전에 말했던 내 치료제를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그걸 한 번 더 내올까요? 내가 마지막에 했던 주문이 아마 맞는 음료일 게야.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기에 자와 생강일세. 향기로 미루어져 봤을 때 맞는 것 같군. 확실하군. 맛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때 메모해 놨으니까요. 완벽해. 그나저나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하던 토론을 계속하게나. 에이, 걱정 마세요, 갈라 선생님. 할 이야긴 다 했습니다. 그쪽이야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겠지. 내 덕분에 많은 숙제를 받게 돼서 말이야. 고맙네. 천만에. 하이드 씨는 오늘 중이신 건가요? 아니세, 오늘은 혼자야. 평화로운 밤이겠네요. 그럼 나쁘게 굴면 못 써, 프레야. 아니 그냥 농담이었다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좋게 풀어서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 비록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심성이 매우 착한 친구라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심성을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아이씨, 분위기 좀 맞춰줘. 좋은 저녁이에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베일리씨.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때요, 프레야? 좋지 않아요. 무슨 일인데요? 피터 녀석이 방금 제 이야기에 비난을 늘어놓아서요. 피드백을 줬죠, 친절하게. 잔인한 피드백이었어요. 성장이 필요한 친절한 피드백이었죠. 흥미롭네요. 그 이야기의 문제가 뭐였나요?
제 이야기는 비선형적이에요.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는 않죠. 독자가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임책 같은 거지만 성인들을 위한 이야기죠. 그렇게 독특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페이지를 넘길지 결정하는 대신에 내리는 모든 결정이 점수로 환산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 점수를 통해 어떤 페이지로 넘어갈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건 책보다는 비디오 게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그렇게 창의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 되는 독자층이에요. 네? 제 출판사의 도움과 함께라면 어떤 종류의 책은 메인스트림 장르가 될 수 있어요. 내 스트림에서도 이제 시청자가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독창적인 건 아니었지만 마케팅의 힘과 이제 네임 밸류로 인해서 이제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죠. 흥미롭네요. 게다가 매우 야망이 넘치는 계획이네요, 프레야. 적어도 제가 다른 계획보다는 더 단순하니까요. 그 다른 계획도 궁금하네요. 네, 책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을 빌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스토리의 카드의 형식으로 소설을 쓰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저 친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계획이지요. 그리고 오로지 인간만이 이제 존재하는 세계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뭐라고요? 아니, 저는 이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책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려 줄래요? 알았어요. 그래도 방금 피터 녀석이 말한 것처럼 제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글을 쓰도록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산이거든요. 이 산을 크게 만들지 말아줘요. 알겠어요. 그나저나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그게 궁금하면 기다리셔야죠. 스포일러로 이제 재미를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뭐 그러시다면요. 아차, 아직도 주문을 안 하고 있었군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제조법을 아신다면 생각나 대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와, 이거 좋은데요. 이 정도 음료 제조 실력인데 카페가 왜 진작에 커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제게는 크고도 남는걸요. 어떤 배를 좋다 할지 선장 마음이죠.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요, 베일리스? 그때 클라이언트 때문에 아직도 바쁜가 봐요? 그 사람이랑 끝났어요. 끝나다니요?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런 미친놈은 아니에요. 돈은 받아야죠. 단순히 일을 끝낸 거예요. 뭐 지난 며칠 동안은 그 일을 이제 마감일이 되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했죠. 그 사람은 마음에 들어 하던가요? 네, 마음에 들어 했죠. 물론 몇 가지의 클레임을 걸긴 했죠. 하지만 그녀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디자인의 용어들을 들먹이면서 이제 그녀를 설득했죠.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일을 끝내야 한다는 거군요. 가장 멋들어진 거짓말이었죠, 아가씨. 모든 프리랜서가 습득해야 하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부터 해결하려고요. 그러니까 그쪽이랑 루아 사이의 관계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혹시 신뢰되는 이야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어린 날의 바보 같은 추억이죠. 예, 알려줘요. 누구나 어릴 땐 바보 같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즐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어우, 야. 그래서 전 제 베스트 프렌드의 여자친구의 친구와 관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잠깐, 뭐라고요? 알겠어요. 천천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인큐버스였어요. 그래요? 그 친구를 꼬냑이라고 꼬냑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작업을 걸던 친구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녀는 그 구역에서 가장 핫한 여자였죠. 하지만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 쪽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건 왜죠? 그건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정말 끝내주기 핫한 서큐버스였어요. 모든 남자들이 그녀와의 하룻밤을 자기를 원했죠. 그녀를 스스로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네? 전혀 루아 같지 않은데요? 당연하죠. 그거는 루아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느리시군요. 엥? 루아는 제 친구의 여자친구였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야기가 점점 더 매워지네요. 이 다른 여자의 이름은 로즈라고 할게요. 계속하세요. 꼬냑의 여자친구였던 덕분에 루아를 만날 수 있었죠. 그건 당신이 지어낸 가짜 이름이죠? 그럼요. 이제 좀 이야기를 방해하지 말고 들어줄래요? 지금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루아에게 로즈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어요. 루아는 제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 이해를 듣고선 짜증을 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그녀를 계속 귀찮게 했어요. 저는 그때 저는 활발한 꼬맹이였거든요. 어느 날 루아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대학생 때 코냑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루아도 방금 도착한 상태였어요. 완벽한 우연이었죠. 우리는 집에 같이 들어가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코냑이 로즈와 바닥에서 뒹구고 있었죠.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그때 루아 얼굴을 봤거든요. 그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 그리고 슬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코냑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있더군요. 뭘 날렸다고요? 그 녀석과 진탕 싸웠죠. 이 말을 안 해줬네요. 코냑은 아이들을 상대로 주짓수를 가르치던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꽤 좋았죠. 저런. 맞아요. 제가 주먹을 한번 날리니까 그 녀석이 저를 곤죽으로 만들었죠. 그것도 손쉽게요.
루아가 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꼬냑이게 말했던 게 아닐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졌지만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랍니다. 그때 꽤 심하게 얻어맞았어요. 하지만 루아가 제 상처를 돌봐줬죠. 그 이후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이후로 갑자기 친구 사이에서 연인의 사이로 발전했지요. 그거 굉장한 이야기네요. 저도 압니다. 혹시 루아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루아가 며칠 전에 왔었어요. 어때 보이던가요? 전화나 문자에 답장이 전혀 없어서. 글쎄요. 건강한 상태인 건 확실해 보였어요. 말싸움에 휘말리긴 했지만요. 누구랑요? 모델로 일하는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모델이요? 루아가 모델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아,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무엇에 대해서 언쟁을 하고 있었던가요? 그게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대화였어요. 루아가 싸움에 일어나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했었죠.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그러니까 하이드라는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던가요? 왜 루아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것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문제에 대해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쪽이 가족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루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건가요? 네, 그렇게라도 하려고요. 제 F의 가족 관계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왜 가족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가족에 대해 알려드리죠. 아니, 대부분의 F 가족이라고 말해야겠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너무나도 고결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F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적히지 않은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고 확신하죠. 명성과 외모,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절대로 F라는 종족을 욕보이면 안 돼요. 특정의 사람들하고만 친해져야 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며, 이제 특정한 직업만을 가질 수 있고, 그 특정 직업은 무조건 가치가 있고 성공적이어야만 하죠.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CEO 같은 직업들 말이죠. 저는 말이죠,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항상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전 그리는 것과 예술을 창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예술가가 되는 건 엘프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봐요. 적어도 다빈치급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전공에서 예술 전공으로 갈아탔을 때 부모님의 머리가 헷가닥 도는 것처럼 제게 미친듯이 뭐라고 하더군요. 부자가 될 수도 없으니 이제 성공도 못할 거란 말이죠. 예술 전공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부분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루아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아를 보면서 저를 예술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죠. 그녀의 종족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믿는 어둠의 군주의 종교에 대해서 헐뜯었습니다. 책에 주문을 걸고 가족을 저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와, 이것 봐요. 지금은 21세기라고요.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잖아요. 쉽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쪽 가족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군요. 그 말대로예요. 루아는 제가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꿈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었죠. 저는 루아가 왜 그렇게나
제가 가족과 떨어지는 걸 막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프레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족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녀는 어떤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자네야 자네 가족을 떠나는 것이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라네. 저 갈라씨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와 다른 지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미안하오. 몰래 엿들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네. 당신의 이야기에 자꾸만 귀가 가지 뭔가. 자네가 말하는 여성이 F나 아니라고 생각하네만 맞나? 맞아요. 루아는 서큐버스예요. 그렇구만. 나는 늑대 인간이라네. 늑대 인간에게는 늑대 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개인보다 가족이 먼저지. 우리도 원하는 걸 쫓긴 하지. 하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가족을 버리진 않을 걸세. 아마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있어서도 같이 있을까 싶네. 그것 말고도 만약 그녀를 위해 자네가 가족을 떠난다고 한다면 자네 부모님에게 서큐버스에 대한 나쁜 편견들이 나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지 않은가? 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가 좋든 싫든 말이세. 자네의 행동은 그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자네의 가족을 떠난다면 그녀를 더 힘든 입장에 몰아넣는 거야. 자네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낄 테니 말이지.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녀와 더 나은 가족을 만들기 위해 제 역겨운 가족을 떠나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쉽게 말하겠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자네 스스로도 아직 모르는 일이 있어. 어느 날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네. 어느 날 둘 중 하나가 이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어. 어느 날 자네가 그녀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내 가족까지 버렸어 라는 카드를 내밀 때가 올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아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전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녀와 있을 겁니다. 들어보게. 사랑은 불꽃과도 같아.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겠지. 시간이 지나 새로운 장작을 지펴주지 않으면 그 불꽃은 서서히 사그러든다네. 그 장작을 넣는 건 쉽지 않은 일일세.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인생이란 건 폭풍의 연속이거든. 그리고 결혼이란 놈은 사랑 하나만으로는 생존하지 못하는 거라네. 와, 깊은 말이네요. 우리는 같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충분해요. 하나 질문하지. 생명보험은 들어놨는가? 뭐라고요? 저는 F입니다. 왜 생명보험을 들어야 하죠? 하나 필요할 걸세.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영생은 F만의 특권이랄세. 하지만 자네의 가족이 자네를 버린다면 그 영생을 잃게 될 거야. 나는 사람들이 건강을 악화하거나 사고가 나서 파산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네. 그런 자들은 이 나라에서 2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개당 8달러 하는 약으로 평생을 연명하지. 그리고 만약에 자네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말이야. 그 아이들은 자네와 같은 특권을 받지 못할 걸세.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에 당할 확률이 매우 높지.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그나저나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안했네. 아닙니다.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봐야겠네요. 이왕 가는 거 같이 가겠나? 그러자. 음료 고맙네, 피터. 그리고 프레아도 고맙네. 다음에 보지. 왜? 방금 내가 1분 만에 두 손님을 놓치게 했잖아. 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원래 떠나려던 참이었다고. 이 이야기도 책에 쓸 거야? 그건 비밀이야. 이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글을 쓰는 거라면 어떻게 인간밖에 없는 세상을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수록할 생각이야? 잘 모르겠네. 어쩌면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줄지도 몰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